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과목 1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랜딩 페이지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가입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체크, 비밀번호 찾기 답변,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체크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입력한다면 회원가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올바르게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회원가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 기능입니다. 방금 회원가입했던 아이디로 비밀번호 찾기 질문을 이용해서 서치를 검색하게 되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재설정됩니다. 그리고 방금 회원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보면 이렇게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그아웃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연동 로그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구글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프로젝트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아이디와 보유 중인 금액, 이용권, 유무, 대여 중인 따릉이 유무에 대해 출력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정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정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입력한 후 수정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수정이 되고, 다시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여소 즐겨찾기입니다. 대여소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미 즐겨찾기 되어 있는 대여소 목록입니다. 이곳에서 이 광운대학교 주소를 가진 대여소를 즐겨찾기를 해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겨찾기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운을 검색해서 광운대학교 대여소를 클릭해보면 즐겨찾기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즐겨찾기가 다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관리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따릉이 시스템의 경우 금액을 먼저 충전한 후 그 금액을 바탕으로 이용권을 구매해서 따릉이에 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충전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충전하기 이전에 추가요금 결제 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구매한 이용권의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 15분당 25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미납 금액이 2,000원이 보유한 상황이고, 보유 금액이 부족해서 충전 페이지로 이동하여 3,000원을 충전해 보면 보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 금액 2,000원을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추가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요금을 납부해야만이 이용권을 구매하고 따릉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구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진 돈으로
1시간권, 2시간권, 24시간권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오버되는 이용권을 선택하게 되면 구매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여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1,000원 1시간 이용권을 결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이용권을 이미 구매하고 있는 사용자는 또다시 이용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용권에 1시간 이용권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일권 선물입니다. 선물 받을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해서 대리 구매를 해서 이용권을 넘겨줍니다. 이때 선물 받는 사용자는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 금액이 부족하므로 돈 충전을 해서 돈은 1,000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한데 1,000원 단위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원을 충전하여 선물 탭으로 넘어가 이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에게 2,000원권을 결제해서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님께 몇 시간 이용권을 선물했는지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1일권을 구매하였으니 그 다음으로 따릉이를 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용권 선물 받은 사용자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용권이 선물을 잘 받아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보유 중인 이용권 2시간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하여 이 보유 중인 이용권으로 따릉이를 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여서 조회 탭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 위에 이 마커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 마커 위에는 이 해당 대여소에 비치되어 있는 따릉이의 대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해당 대여소가 존재하고 강원대학교 앞 대여소를 클릭해보면 현재 이 대여소의 위도 경도를 기반으로 오픈 API를 이용해서 온도와 습도, 날씨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T2074 강원대학교 대여소의 경우 즐겨찾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가 되어 있지 않는 대여소는 이렇게 별표에 색깔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즐겨찾기 해제를 하게 되면 즐겨찾기에 색깔이 사라지고 대여소 즐겨찾기 목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PB 3만 따릉이를 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를 하면 대여하기 버튼이 사라지고 반납하기 버튼이 새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이동해 보면 이 대여 중인 따릉이의 자전거 번호 SPB 3만 자전거가 대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릉이를 반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역 앞 대여소에 반납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따릉이가 반납되고 다시 대여하기 버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인 페이지로 가보면 이용권이 사라져 있고 따릉이 또한 반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릉이를 이용했으니 이용한 이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짜를 고르고 마지막 날짜를 골라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해당 날짜에 대여한 대여소와 대여시각, 반납한 대여소와 반납시각이 목록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방금 따릉이를 대여했으므로 오늘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면 SPB 3만 따릉이를 대여한 대여소와 반납 대여소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소 랭킹입니다. 대여소 랭킹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여 시간을 기준으로 랭킹을 출력한 것과 대여 횟수를 기준으로 랭킹을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위에는 해당 사용자의 순위가 따로 나오게 되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순위가 2위, 시간이 591분인데 이렇게 두 번째로 591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의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횟수의 경우도 횟수 11회에 순위 2등 이렇게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의 경우 관리자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 작성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어드민이 작성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1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장신고입니다. 고장신고는 자전거 번호를 입력해서 해당 자전거의 고장난 부품을 클릭해서 고장을 신고하게 됩니다. 네, 방금 이용하였던 SPB 3만 자전거에 대해 타이어, 체인 고장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창이 뜨게 되고 타이어와 체인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자유 게시판의 경우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고 조회하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글 작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내용을 작성하면 새로운 글이 뜨게 되고 본인이 작성한 그림으로 글 삭제 버튼이 뜨게 됩니다. 또한 댓글 또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댓글을 확인해 보면 본인이 작성한 댓글만 삭제 버튼이 뜨고 댓글을 삭제하게 되면 댓글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댓글을 작성하였고 삭제 버튼이 있는 댓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의 경우 아이디가 어드민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민 관리자로 들어와 있고 일반 사용자와 헤더 메뉴바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자가 고장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한 건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 관리 기능입니다. 회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된 사용자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아이디를 포함하는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릉이 관리입니다. 새로운 따릉이를 추가할 수 있는데 자전거 번호와 자전거가 위치하게 될 대여소 번호를 기반으로 새로운 따릉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PB1 자전거와 광운대학교 앞 대여소인 ST2074 대여소에 추가를 해보면 따릉이가 추가되었고
SPP 1 광운대학교 앞 어베일러블 상태로 따릉이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릉이를 다시 삭제해보면 따릉이가 삭제되고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여소 개설 폐쇄입니다. 새로운 대여소를 대여소 번호와 대여소 주소, 위도 경도를 기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SD1001 주소를 입력하고 위도와 경도를 기반으로 입력해서 대여소를 추가하면 SD1001에 해당하는 대여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대여소를 다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글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추가를 하면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고 공지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성했던 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 신고입니다. 고장 신고는 사용자들이 신고를 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사용자가 SPB 3만 자전거에 대해 타이어 체인 V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전거가 수리되고 자동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변환되며 다시 대여소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리하기 버튼을 눌러서 고장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 게시판은 일반 사용자와 똑같이 어드빈도 하나의 유저로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들어와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